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어제 첫눈도 오고, 이제 완전히 겨울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올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중독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죠? 뭐 사회적으로 보면 무슨 뭐 마약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런 마약 중독 문제도 있고, 또 가까이 보기에는 뭐 무슨 뭐 알코올 중독이 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 정선 이런 데 가서 카지노에 가서 이제 도박 중독에 걸린 경우도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중독이 또 문제죠. 그죠?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뭐 SNS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또 인스타나 또는 뭐 그냥 인터넷에 이런저런 사이트들, 뭐 넷플릭스도 있고, 그죠? 뭐 TV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세계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학생들 게임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중독들이 정말 개인과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많은 괴로움을 갖고 오죠. 그죠?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신경과학 관련된 글이었는데 도파민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도파민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요즘 뭐 도파민 과잉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쾌락을 느끼잖아요. 쾌락을 느낄 때 쾌락을 느끼는 정도에 비례해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를 관찰했을 때 도파민 분비량이 많아졌을 때 그만큼 많은 쾌락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신경과학적으로 요즘 다 연구가 돼서 이런 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일상적인 보통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도파민 분비량이 한 55%가 늘어난대요.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할 때 이럴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이렇게, 우리 뇌에서도 도파민이 한 55%가 더 분비되니까, 그만한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좀 풀리죠. 그죠? 또 우리가 성행위를 할 때는, 섹스를 할 때는 그게 한 100% 정도 도파민이 커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니코틴 있잖아요. 니코틴이 오히려 성적인 이런 것보다 더 높아가지고 한 150% 정도의 도파민 분비량을 크게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연하기가 그만큼 힘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쾌락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렬한 쾌락이랄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독이 쉽게 되는 거죠. 중독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보다 이제 높은 게 뭐냐 하면 코카인이 마약이죠. 22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코틴, 담배 피는 거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그게 수치가 낮아서 놀랐는데,
한 225%인가 그 정도 이제 도파민 분비량을 크게 만들고, 또 엠페타민, 그러니까 향정신성 그 의약품이 이런 거죠. 이제 그게 1000% 정도 이제 이 도파민 분비량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성 이런 약물들이 보면 그 쾌락도 그만큼 큰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당연히 이제 중독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디지털 중독에 대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SNS나 뭐 게임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수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 중독성이나 사람들 보잖아요, 보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니코틴과 그 다음에 코카인 정도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 느낌상 그렇거든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는. 그게 뭐 사실은 이런 수치로 보면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런 이 과학적인 그런 실험 결과로 보면 추측컨대 아마도 이런 디지털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마약이죠. 그래서 그래서는 이걸 디지털 마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정말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불교의 가르침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도파민의 어떤 분비가 돼서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쾌락을 느끼는 만큼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들을 같이 이제 우리 신경과학에서도 요즘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순식간에 어떤 뭐 우리가 뭐 초콜릿을 먹든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보든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거기서 느끼는 쾌락, 거기에서 비례해서 분비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제 쾌락을 느끼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만큼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면 더 한단 말이죠. 초콜릿 하나 먹고 맛있으면 하나 더 하잖아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봐도 한 편 보고 그 다음 한 편 더 재밌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이걸 보고 그 다음 더 재밌는 거 이렇게 계속 찾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 이런 쾌락을 느끼면서 더 하다가 결국은 그게 시간이 나면 우리가 그게 그만한 행복감을 못 주잖아요. 그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그게 괴로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고통을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뭐 산책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쁨을 느꼈다면 우리가 뭐 강력한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그런 아주 중독적인 데 빠져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일상에서는 그만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게 일상에서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 가르침에서 이걸 이런 이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을 연구하지 않아도 벌써 다 가르침을 그대로 해주셨죠.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가래다, 욕망이다, 원함이다 했단 말이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빚진 행복이 됐단 말이죠. 나중에는 빚진 걸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런 우리가 아주 자극적인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술을 마시거나 때로는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극단적으로 마약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순식간에 강렬한 쾌락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강렬한 쾌락을 경험한 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런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다 해냈단 말이죠.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게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그런 밝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통달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의료 장비를 통해서 우리 실험을 해서 이 뇌의 뭐 어떤 신경 물질들을 뭐 조사해보고 막 이러지 않아도 정확하게 이 원리를 아셨던 거죠, 이게. 실제로 보면 특히나 이 중독성 강한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강력한 쾌락을 주는 이 중독이 왜 나쁘냐? 이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어떤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도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많은 경우에 보면 게임 중독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이게 개발됐겠죠, 그죠? 이런 게임 회사들이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게임 유저들을 중독시킬까 이걸 연구하는 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건 나날이 점점 이런저런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중독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만들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인력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보면 거기에서 그런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힘든 거죠,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게임에 중독된 뭐 친구들 보면 며칠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와요. 학교도 안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폐인 비슷하게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학교에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생활들을 파괴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보면 실제로 강력한 그런, 중독을 일으키는 순식간에 강력한 쾌락을 주는 이런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마약도 대표적이죠. 또는 게임이나 이런 디지털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뇌의 어떤 이제 신경계가 손상이 된다 그래요. 뇌의 신경계가 바뀌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할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도파민이 분비됐다면 그게 너무 강렬한 쾌락의 자극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상에서 어떤 보통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대요. 뇌의 어떤 이제 신경계의 어떤 구조가 변형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마약 중독자들이 보면 중독이 되고 나면 완전히 삶이 망가지잖아요. 중독의 강도에 비례해서 시간에 비례해서 보면
그 사람의 정신도 망가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중생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차피 욕망을 추구하는 게 중생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 괜찮은 거예요.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 뭐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어느 정도의 괴로움을 느끼고, 또 뭔가 괴로움을 느끼다 보면 또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괴롭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항상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괴로움과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견해낸 거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괜찮죠. 어느 정도의 한계 내에서 정상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다시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지나치면 그게 일종의 마음의 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조금 무리해서 하면 몸이 좀 피곤하지만 또 쉬면 또 이제 몸이 또 피로가 풀리잖아요. 정상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또 무리하면 또 이제 피곤했다가 또 좀 쉬면 정상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몸을 쓰면 괜찮지만 몸을 너무 무리한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내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지나치게 무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필요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병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굉장히 그것을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 내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정도로 살아가면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왔다 갔다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중독에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병이 생기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이 생기고, 그 병을 치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딴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마약을 접할 일도 잘 없고 그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디지털 중독이 제일 문제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데는 마약 중독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학생 때보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이제 좀 퍼졌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접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중독이 되는 사람이 드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디지털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접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손 안에 들고 있잖아요. 다 꼭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 핸드폰 안에 이게 온 세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모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 안에 지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핸드폰이 갖가지 종류의 마약이든 주사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약 주사기를. 근데 이게 종류가 뭐한데요, 보면. 누르는 순간, 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이 디지털 마약들이 이 핸드폰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유튜브, SNS, 또 여러 가지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저런 검색을 하기도 가능하고,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성상, 결국은 원하는 욕망을 빨리 충족시키잖아요. 쉽게 빨리 충족시키면, 그럼 뭐냐면, 충족시킨 만큼 나중에 괴로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 같으면,
욕망을 충족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옛날엔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희는 명절만 기다렸고, 어릴 때. 왜냐하면 명절에 보면 만화 영화를 해요. 만화 영화 하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화 영화. 평소엔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으니까, 촌에서. 명절만 기다려서 만화 영화 언제 하나 하면서, TV, TV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TV 시청표 있잖아요. 그거 딱 보고 이제, 명절날 몇 시에 만화가 하는데 이걸 딱 이제 적어 놓고 있잖아요. 이래서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날이 돼야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명절날 되잖아요. 그러면 TV가 한 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씨름 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손꼽아서 이제 이 명절날 기다리다가 결국은 만화 영화를 못 볼 때도 많았어요. 어른들이 이 발언권이 세니까 씨름을 봐야 된다고 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낼 게 적은 거예요. 괴로움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부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문명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고 외부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TV에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욕구가 있으면 욕망 있잖아요. 욕망을 욕망들은 다 있죠. 충족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린 거예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했으니까 그만큼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토해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별 노력을 하지 않고 행복을 얻잖아요. 즉시. 그러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보면 행복합니다. 사진에 그런 거 있죠. 티베트에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 순수한 눈빛과 정말 아름다운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봐도 너무나 순수하고 정말 이제 순진하게 보인다. 이러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즉시 충족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뭐든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종류도 굉장히 적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떠냐면 그 반대예요.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내는 과정이에요. 뭐든지 쉽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결정판이 스마트폰인 거야. 이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즉시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만화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 만화 영화, 온갖 수천 편, 수만 편의 만화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구가 있으면 보고 싶으면 다 가는 거야. 그 다음 하나를 보고 나면 그 다음 또 보고 싶어. 더 가는 거야. 그건 뭐냐면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아까 도파민 계속 나오겠죠.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이제 이제 재밌는 이런 것들을 찾겠죠, 이제.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걸 찾지만 결국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런 쾌락을 순식간에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모아서 토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손안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에서 온갖 컨텐츠도 보고, SNS에서 막 세계의 모든 뭐 좋은 풍경들도 보고, 사진도 보고, 물건도 본단 말이죠. 원하는 것들,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종의 그 디지털 플랫폼 그런 회사들이 보면 이 사람들을 계속 거기에 머물고 중독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정말 이제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들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랜 시간 쉽게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가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나중엔 그것들을 결국은 괴로움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되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뇌의 신경계에 변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 현대 과학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욕구를 즉각 충족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결국은 토해내야 된다는 게 현대 과학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게 고통을 경험해야 행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뭐 찬물 샤워를 해라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숨이 차고 힘든 뭐 조깅이라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거거든요. 괴로움을 경험해야 그 반대급부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간단합니다. 한 3일 굶어보세요. 굶으면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도파민이 순식간에 확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 그걸 사실 느낀 게, 제가 처음 이 남방에 제가 수행법을 찾기 위해서 갔을 때 태국 미얀마를 돌았었는데, 당시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당시에는 뭐 숲속 수행처 중에 굉장히 열악한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잠자리도 보면 밀폐된 장소에 자본 적이 없어요. 어디 푸대에 있으면 다 구멍이 다 있어요, 이게. 구멍이 다 있고, 밑에서는 개미가 올라오고, 막, 뱀도 여기 걸려있고, 막. 도마뱀은 당연히 안에 같이 살고, 그 음식도 보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어디에 가든, 그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 밀폐가 돼 있잖아요, 완벽하게. 너무 편안하고 안심되는 거야. 이야, 이렇게 좋은 집이 있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 자체로. 밀폐가 되어 있다는, 개미나 뱀이나 다른 벌레나 독충이나 이런 게, 그것들보다 더 완벽하게 안전한, 그리고 바닥도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야.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야. 그리고 음식을 먹잖아요. 한국에서 와서 음식을 먹으면 한 입에 탁 넣자마자 녹아버려요. 입안에서. 싹 녹아서,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당시에. 너무나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야. 그게 왜냐? 괴로움을 겪었잖아요.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그게 기준치가 되니까 그보다 좋은 것을 경험하니까 그만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앞에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지금도 그처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또 이제 그런 데 가면 되죠. 그래서 한 1년 살다 한국에 들어오면 한 달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내가 수행할 때도 보면, 스리랑카에, 그러니까 음식이 그게 좀 발전을 안 한 나라예요. 섬나라기도 하고, 저하고 정말 안 맞았어요. 먹으면, 야, 이거 먹어도 아무 진짜 근기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내가 먹기에는.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 수행하면서 몇 달 지나니까 완전히 기력이 내가 소진됐어요. 음식 때문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이 없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당시에 한국에 연락을 해서 내가 라면을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보내달라고 해서 라면을 내가 일주일 먹었어요. 라면 요법을 제가 일주일 하고 나니까 몸이 완전 회복됐어요. 뭐 라면 먹자마자 무슨 이거는 산삼 먹은 듯이 산삼을 먹은 듯이 막 힘이 쫙 나고 막 몸에 막 에너지가 생기고 일주일 먹으니까 거의 정상 상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만큼 몸이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결핍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로리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라면이 칼로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국계 들어가면 뭔가 이게 빈 영양소가 채워진 느낌이더라고요. 그것도 뭐냐 하면 한국에서 라면은 내 입에도 거의 안 됐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몸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라면조차도 정말 보약, 뭐 산삼처럼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몸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빨리 행복과 쾌락을 경험하는 것. 이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빨리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수행자로서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핸드폰, 이게 보면 정말 최고의 적이에요. 이게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약에 중독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일단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갖고 다녀야 되니. 그래도 최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경계심을 가지고 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더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취미? 그런 데서 재미를 찾으면 오히려 낫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죠? 뭐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어쨌든 간에 내가 기쁨을 느끼는데 노력이 되는 거. 인내심과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취미로 가지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여기 보면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으로 하는 웹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즉각적인 뭔가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서 사실은 빨리 행복을 얻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리는, 노력이 드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뭐 취미를 통해서 이 세속에서도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찾도록 하는 이런 어떤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을 들이고 나면 그 일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세속에서는 그냥 균형된 삶을 살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깊은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정도, 이 정도가 사실 최선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행복이잖아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생들은 살아가거든요. 그런 행복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 아니라 욕망을 놓아버리는 원함을 놓아버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거는 욕망을 충족시킨 쾌락과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겁니다. 놓아버림 행복이죠. 부처님이 이걸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야말로 후유증이 없는 행복이죠. 보통 행복은 결국은 괴로움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행복이라면 이거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순수하고 차원 높은 행복이라는 거죠. 뒤에 헛헛한 괴로움의 구멍을 남기지 않는 그런 아주 충만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맞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 원함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라 하시잖아요. 현대과학적으로 해도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럼 그 원인을 없애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괴로움의 원인, 욕망을 놓아버리는 길이 바로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리고 이 아주 정말 순수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이런 명상을 해야지만이 그런 행복,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팔정도의 길이 다 그런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너무 정확하게 분석해 놓으신 거죠. 이것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5가지 장애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명상법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버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때로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럴 때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을 관찰하고서 이제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오히려 현재 이 순간에 만족하도록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욕망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욕망이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더 하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욕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걸 바라는 거잖아. 지금은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없는 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요거 그렇게 끊임없이 뭐랄까 이제 갈구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설사 욕망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토해내야 되잖아. 괴로움으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괴로움을 겪게 되잖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두 가지 다 나한테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갈증 이것도 버리자.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려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욕심을 버리자. 그래. 이 순간에 이대로 만족하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 순간에 몰두하는 거죠. 이 순간에 만족하는 거죠. 이 순간에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이 자리에 이 순간과 함께 멈추는 겁니다. 뭐 신경과학이라는 도파민으로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정신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은 쉬지 않고 달리는 마음입니다. 달리는 마음은 자꾸 달리다 보면 마음이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만족하면서 멈추는 거죠. 이러면 이게 진정한 마음의 휴식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면 마음이 깨어나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멈춤에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이 정신적인 마음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그 일상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이 아니라 멈춤의 행복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전체가 보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중독에서 전부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뭐 디지털 중독이니 무슨 뭐 마약 중독이니 알코올 중독이니 니코틴 중독이니 하지만 그런 것도 중독이지만 그런 것 이외에 우리를 괴롭히는 중독들이 많은 겁니다. 욕망에 중독되어 있고 악의와 불만족에 중독되어 있고 들뜸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의심에도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상의 과정에서 그 괴로움을 버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놓아버림의 행복을 얻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게. 행복이 우리가 세속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 그런 쾌락 위에 다른 종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행복은 가장 차원 높은 종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둘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건 비교를 해서 압니다. 이게 놓아버림 행복이 훨씬 더 차원 높은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행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의 행복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마음속이라는 욕망을 버리고 때로는 괴로움의 원인인 불만족과 악의를 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관찰을 통해서 놓아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서도 우리 마음에서 행복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호흡 명상 같으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을 알아차려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욕망을 향해서 달리던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명상 주제와 함께,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와 함께. 그렇게 멈추게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고, 여기서 행복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할 때 위파사나적인 측면, 사마타적인 측면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개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5개가 있잖아요. 살돈망조,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대는 망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중독성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행동과 말 여러 가지 습관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친 번뇌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중독들도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중독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괴로움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들을 완벽하게 뿌리 뽑는 완벽한 실천적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분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부처님이 가르친 명상의 실질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도 불교 위에 어디에도 이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가르쳐 준 데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중독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을 그냥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화로운 길로 이끄는 이런 실천적 수행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시면서 첫 번째는 가까이 있는 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디지털 마약에서 좀 벗어나시고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수행자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모든 중독들, 탐진치라는 중독, 5가지 장애라는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